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그동안 집중 보도해온 80 컨트리클럽 비리 속보부터 전하겠습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소유의 80 컨트리클럽에 대해 대구시가 시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세무당국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미인가 회원권과 관련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10일 80 컨트리클럽에게 허가를 받지 않고 만들어 판 회원권을 사용하지 말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대구시 동구청도 지방세를 물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누가 불법 회원권을 갖고 있는지, 매매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하라고 80 컨트리클럽에게 통보했습니다. 매매가의 2%인 취득세와 0.2%의 농어촌 특별세를 거두려면 필요한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취득세를 부과 기관인 동구청을 통하여 거래 내역 정서를 확보하는 데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청은 취득세를 다음 달에는 매길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대구지방국세청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미인가 회원권 소유자의 양도 차익을 파악한 뒤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80 컨트리클럽이 미인가 회원권 운영으로 탈세를 조장했음에도 성실 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사실도 바로잡을 예정입니다. 우대택을 배제시키는 여러 가지 요건이 규정이 돼 있는데 그런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관련 규정을 검토를 해서 거기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세무당국의 적극적인 세금 추진 방침에 따라 80 컨트리클럽의 미인가 회원권 소유자들은 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만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구속할지는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전해주시죠. 네, 이재만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열렸습니다. 오후 2시부터 2시간 반 동안 이어진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은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검찰이 제시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사실대로 어떤 부분이 억울한 겁니까? 재판 과정에서 다 알게 될 겁니다. 한 말씀 해보세요. 이 전 최고위원은 모두 7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규모 착신 전화를 개설해 중복 응답을 하도록 지시하고 대학생들을 사전 선거운동과 모바일 대리투표에 동원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된 지역 모 대학 교수 A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 나온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기초단체장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여론조사 조작에 이용할 유선전화를 개설하도록 하고 학생들을 사전 선거운동 등에 동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의 최측근과 선거 캠프 관계자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수사를 해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이는 경찰과 검찰은 긴장된 마음으로 구속 여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지법 형사 11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여론조사에 불법으로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역 모 대학 교수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원 1명의 당비를 대납한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 나온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기초단체장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여론조사 조작에 이용할 유선전화를 개설하도록 하고 학생들을 사전선거운동 등에 동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6.25 전쟁 때 참전했다 실종된 미군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년 전 칠곡군을 찾은 미군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실종된 낙동강의 유언에 따라 숨진 어머니의 유골을 뿌리며 65년 만에 부모님의 사후 재회를 마련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칠곡군이 이 자녀들을 다시 초청해 명예 군민증을 줬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25 전쟁 당시 낙동강 전투 도중 실종된 미 육군 제임스 엘리엇 중위의 아들, 딸이 낙동강을 찾았습니다.
강물에 꽃을 띄우며 부모님의 명복을 기원한 지 3년 만입니다. 지난 2015년 고 엘리엇 중위의 부인 알딘 엘리엇 블랙스톤은 평생 남편을 기다리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언에 따라 자녀들은 어머니 유해를 칠곡군 호국의 다리 인근에 뿌려 65년 만에 부모님의 사후 재회를 도왔습니다. 이들의 사연은 칠곡 군민들의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했고 칠곡군은 미국 대사관과 국방부 등을 통해 3년 만에 이들을 다시 초청했습니다. 이번 엘리엇 중위 가족들을 초청으로 해서 우리가 전쟁의 잔혹함 또 평화가 소중하다는 것 이것을 새삼스럽게 우리가 부각을 좀 시켜주고 호국의 다리 밑에 이들의 슬픈 사연을 소개한 추모 안내판을 만들고 헌화대도 설치해 전쟁의 아픔을 알렸습니다. So thankful and so blessed. And I hope that one day not only our sons and daughters, but that our grandchildren can make the journey to Korea to appreciate all that the Koreans have done to honor our father. 칠곡군은 오늘 열린 낙동강 세계평화문화 대축전 개막식에서 이들에게 명예 군민증을 수여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산과들은 벌써 노랗고 빨간 가을색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큰 일교차와 함께 쾌청한 가을 날씨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주말 날씨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파란 하늘에 햇살이 밝게 비추면서 가을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날이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는 가운데 청도에는 반짝반짝 주홍빛 반시가 풍성한 가을을 알리고 있습니다. 간물 염색 체험부터 각종 축하 공연 등 청도에는 오늘부터 반시 축제가 열리면서 많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 축제장 오니까 날씨도 쾌청하고 맑고 또 축제장 분위기도 좋고 청도 반시가 감이 시도 없고 당도도 좋고 좋아서 해마다 이 축제장을 찾고 있습니다. 탐스럽게 연근 반시가 완연한 가을이 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렁주렁 매달린 감이 보내는 주홍빛이 파란 하늘과 무척 잘 어우러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도 우리 지역은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면서 나들이 가기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주말 내내 청명한 하늘이 계속되면서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울릉도 독도를 제외한 대구 경북 전 지역이 5도 안팎 기온을 보이면서 추위가 느껴지겠고 내륙과 산지 곳곳에 서리와 얼음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에는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활동하기 무난한 날이 이어지겠는데요.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옷차림을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또한 대기가 점점 건조해져 산불 등 각종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캐스터 김영은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발생한 대구 중구 번개시장 화재와 관련해 경찰은 오늘 오후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번개시장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정밀 감식했습니다. 경찰은 시장 인근 CCTV를 확인하고 목격자도 조사했는데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는 내일쯤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8분쯤 대구 중구 번개시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나 가게 열세 곳과 시장 안 농협 공판장 일부 등을 태우고 3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어제 오후 7시 26분쯤 성주군 월악면의 한 섬유 공장에서 불이 나 1,400제곱미터 넓이의 공장 건물 1개 동과 지게차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억 2천여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고용노동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어제 청장실을 점거한 민주노총이 밤샘 농성을 했습니다. 민주노총 간부들은 어제 낮부터 노동청장실을 점거한 데 이어 노동청 마당에 천막을 치고 권혁대 대구 고용노동청장 사퇴와 대구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취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권 청장이 2013년 서울 고용노동청장 시절 삼성전자서비스 불법 파견을 허용하고 노조 탄압을 가능케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구 경북 고용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떨어졌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률은 대구 58.6%, 경북 62.5%로 지난해 9월보다 0.1%포인트, 0.8%포인트 각각 떨어졌습니다. 대구 취업자는 123만 3천 명으로 4천 명이 줄었고 실업률은 4.6%로 1.2%포인트 올랐습니다. 경북도 실업률은 4.2%로 2.7%포인트 올랐습니다. 실업자 수는 대구 6만 명, 경북은 6만 3천 명으로 4만 명 늘었습니다. 네, 그동안 함께해온 송희 앵커가 오늘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동안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했던 시간 정말 소중했고 행복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